네, 부엉이 인터뷰 5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YMCA 구리 지부 사무총장이 맞나요? 네. 이게 호칭이 조금 잘 몰라서 제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그 YMCA가 어떻게 보면 민족 기독교 단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모였을 때 사진을 봤는데 YMCA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절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네. 그래서 YMCA가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옛날 영화 때문에 야구단인지 이제 어린애들은 그다음에 정치단체인지 워낙 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시민사회단체인지 종교단체인지 정확하게 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YMCA가 뭐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구리 YMCA 사무총장 이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YMCA가 어떤 단체인지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 생활과 삶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듣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YMCA는 원래 이제 그 1800년도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굉장히 그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 중에서 이제 빈곤 문제나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기독 청년들이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기독교 청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산업혁명 과정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겪어가면서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 굉장히 그 요즘 말로 핫하게 뜨는 운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그 이후로 100여 개의 나라에서 YMCA 조직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세계 YMCA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 지역의 YMCA들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YMCA들이 있고, 그 나라의 그 이제 구성하는 로컬이라고 하거든요. 로컬 YMCA가 조직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전국 66개의 YMCA가 각 시군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리 YMCA, 서울 YMCA, 보통은 이제 사람들 기억에 서울 YMCA에 이제 기억이 많이 있고 가장 크기 때문에 송파구의 가장 큰 그게 그거는 이제 서울 YMCA의 한 지회죠. 예. 그리고 그게 크게 눈에 사람들이 많이 띄어가지고. 네네. 서울지인지 알고 다들. 예, 종로에 있는 YMCA가 가장 오래된 그 본사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지역의 활동 근거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송파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성 YMCA라고 해서 1903년에 이제 그 YMCA가 설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성화의 서울 YMCA가 출발을 해서 현재는 66개의 지역 YMCA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 YMCA나 저희 구리 YMCA 똑같은 하나의 지회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95년에 구리에서 YMCA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25년 정도 된 조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 이제 YMCA만 얘기하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이정희 총장님 개인사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학교부터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서 예. 찾아도 별로 없고, 그 이제 큰 이슈에만 이게 기사에 몇 번 나오시는데,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 하실 때도 같이 하셨고, 이한열 열사 그 신발로도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또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Y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YMCA 그 주도적으로 시작한 걸로도 좀 알고 예. 있거든요. 그때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예. 학교에 인연은 되어 있지만 이제 뭐 YMCA 운동의 출발이 학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학생 운동을 조금 열심히 했고요. 학교와 인연이 된 거는 95년도에 구리 YMCA를 처음 만든, 우리는 활동가라고 합니다. 실무자 활동가라고 하는데, 그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Y가 워낙 누군가를 뭐 이렇게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후배였는데 저한테 도움을 좀 청했고요. 와서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제가 YMCA와 인연을 맺게 된 시작이었었고요.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구리라고 하는 지역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선배 따라서 와서 그때 그냥 잠시 도와주려고 왔다가 이렇게 눌러 앉아서 20년 활동을 하게 되었고, 학생운동과 뭐 이렇게 뭐 이한열 열사 운동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일이고요. 그런 게 지금 Y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 목적이 없거나 원인이 없으면은 활동가라는 이 직업이 됐던 네. 편하게 좀 그렇긴 한데, 네. 활동가로 일하기가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생활인으로서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얘는 단순히 이 활동가라는 거는 그 금전적인 경제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시작이 하필 Y대학에 가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YMCA 활동이 그 학교에서. 맞나요? 네. 학교에서는 YMCA 활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87년에 민주화운동 군부 독재에 항거해서 민주화운동을 했을 때 그 학내 이제 시위 과정에서 제 앞에 이제 이한열 열사가 있었고, 이한열 열사가 수류탄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그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심한 병이라 심하게 다쳤다라는 생각 못하고, 얘가 좀 잠깐 이렇게 치료받고 돌아갈 때 운동화가 한 짝밖에 없으면 얼마나 좀 황당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화를 주워 들고 이제 세브란스까지 같이 동행을 했어요. 이렇게 피 흘리는 아이 하고 같이. 2년 후배신가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잠깐 그냥 이렇게 기절하거나, 그리고 뭐 잠깐 이제 치료받으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밤늦게까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중환자실에 가고 뭐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고, 제가 좀 이렇게 밤새워서 어머님도 만나고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열이의 죽음까지, 그 죽음을 옆에서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잘못된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꾸는데 내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 성격상 조금 이렇게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감옥도 좀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어디
정상적으로 취업하면서 살기에는 좀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활동을 하기에 좀 적절한 곳을 찾고 있다가 YMCA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그때 시절이 워낙 네, 어먹했죠. 엄혹했지만 선배 잘못 만나서 네, 계속 맞습니다. 일찍 하신 걸로. 예,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도움 많이 받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귀여운 것도 없고 시간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네, 이게 단체가 그러니까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단체죠. 근데 상당히 큰 단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3분 계신데 3분 중에 한 분이 좀 먼저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이 여기 회원이셨더라고요. 또 회원이셨는데 하여튼 100주년 때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근데 굵직한 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뭐 정치 제일 최고 지도하시는 분도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일단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Y와 그 지역사회의 정치 아니면 중앙에서의 정치하고의 관계가 생각보다 되게 잘 얽혀있고 그다음에 예. 목소리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뭐 실예를 들면 아베 정권 경제 보복 규탄 결의대의 뭐 이런 것도 하셨고 경제 보복 침탈 예, 예. 그다음에 자발적 침탈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신 적도 있고 한반도 평화 체결 촉구에 4.27 인간띠 행사도 주관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직접 목소리 내서 하는 걸 제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그날이 제 생일이라서 특별히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 다 데려갔는데 아, 예, 맞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YMC의 입장은 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시민사회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하면 이게 지금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거꾸로 이제 대입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YMCA는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1900년도 초반에 들어왔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활동가들이 이렇게 조직을 이루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단위들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일종의 비공식적이지만 이 분들이 약간 열린 공간에서 모여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독립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대화 이후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그래서 뭐 농촌 계몽 운동,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농촌 계몽 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사에서는 전교조 활동에 있어서 최초의 전교조 활동이 YMCA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평양에서 평양 YMC 사무총장이 조만식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도 역시 그 YMCA에서 YMCA 조직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굵직굵직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근대화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렇게 미쳤던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운동이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 지금은 YMCA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청소년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요. 청소년 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여러 개를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환경, 청소년, 그다음에 교육. 이제 양성평등 그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교육도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 모여서 또 성명도 발표하시고.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 단체가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시민사회 그 이제 YMCA 들어가면 무슨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프로그램과 이제 그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는데 프로그램도 하고,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례로 저희 지인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기독교 단체?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굵직해서 그런 엄청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네, 과거에 굉장히 우리 Y에서는 메이저 YMCA라고 해서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광주, 대구 이런 YMCA들이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저희 같이 이제 뭐 20년, 30년 된 YMCA도 존재하고 하는데, 실제로 로컬 YMCA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변화와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것들을 우리 목적 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YMCA 활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터전인 로컬에서 교육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어떤 학습훈련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운동은 또 YMCA가 그동안 근대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운동이기 때문에 근대화 운동의 중심으로 평화통일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장 그러니까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거는 저희 YMCA 목적문도 있지만은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 영역에서 그 건강성을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들, 이것을 우리 목적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기반이 됐죠. 예. 근데 이제 색깔이 이제 점점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약간 빠진 것 같긴 해요. 근현사에서 넘어와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거의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활동가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독교적 색채가 이렇게 많이 좀 흐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 정신이 없어진 건 아니고, 시민사회가 열린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 와서 그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열어놓고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YMCA도 사실 지역의 66개의 YMCA가 각각의 자기 성격들이 있어요. 오래된 YMCA일수록 기독교적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신생 YMCA일수록 그 지역사회와 그 한국사회의 어떤 문제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YMCA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25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 단체로서 YMCA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기독교 단체로서의 활동은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역사 긴데는 그 종교적인 색깔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생이나 아니면 한 20년 근절인 거는 인권이나 노동 이런 쪽에 더 관심 많고, 청소년 교육 쪽 그쪽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여쭤봤지만 4.27 그 인간티 행사 취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지금 계속 뭐 저희가 남북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진전이 없다 보니까 뭐 변수는 항상 많죠. 몇십 년을 떨어져서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될 일도 없고 중간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껴있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저희가 이 인간티 행사를 한 취지를 좀 네. 알고 싶습니다. 예.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한반도는 완전히 얼어붙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미사일을 쏘고 서로 으르렁대고 막 금방 일촉즉발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색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우리 그 한반도를 굉장히 많이 이제 달구었었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한반도도 사실은 정말 이럴 수도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갔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북미 대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 대화 이루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통일이 막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느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불과 2년 전에. 그래서 사실 그 4.27 선언의 의미는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그 4.27 선언 이후에 굉장히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좀 더 이렇게 시민사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YMCA에서 저희 이제 YMCA 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서 YMCA도 따로 제안한 거예요. 있습니까? YMCA 평화통일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 직속지구에 있는 아니요. 그거랑 민간. 상관없이? 예예. 평화통일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각 종교계하고 그리고 단체들이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퍼포먼스가 4.27 인간티 잊기 운동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국 퍼포먼스인데 요즘 조직력이 좀 약하고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각 지역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었는데 물론 500km 미터를 이렇게 인간들이 있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참고로 여기 대한민국 거의 횡단해가지고 예. 횡단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이렇게 철책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그 손을 잡고 함께 한 마음 한 시간에 통일을 한번 외쳐보자, 평화를 외쳐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운동이었어요. 근데 과정에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참여하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더니 이제 한 일주일을 남기고 야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조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때 저도 이제 참석을 했고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때 사회 가셨는데 제 기억에 그때 그 위험 지역, 뭐 낭떠러지 아닌 곳 빼고는 거의 연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 많이 연결됐어요. 예, 그 저희는 이제 철원의 노동당사의 앞에서 대충 양쪽으로 저희가 이제 구리남양주 구간을 이었었는데 노동당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길이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예. 참고로 노동당사는
여기서 연식 나오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발해를 꿈꾸면서 이거 맞아요. 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거 네. 찾아보시면 아마 뮤직비디오도 있으니까 예. 그 장소에서 행사를 구리 남양주 예. 그 지부에서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공동 대책위원장이었었기 때문에 함께 뭐 사회도 보고 했었는데 그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던 곳이에요. 워낙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방문이 많았는데 좀 아까 인상 깊었던 거는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예. 별로 관계가 안 좋았었잖아요. 우리 네네네. 이게 만나는 거 계속 아베에서 계속 딴짓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일본 사람들이 왜 왔지 했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이제 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 정권의 그 보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시민사회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처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과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를 지지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저것들이 막 나중에 딴지 걸리고 왔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 뭐 고래 그림도 있고 피스라고 써 있고 네. 그 노 뉴클리어 해가지고 그 핵 반대 운동도 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기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 앞에 공연도 하시고 해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4.27에 조금 이렇게 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모를 해보고 싶었으나 코로나 문제와 지금 또 북미 관계가 굉장히 경화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 중간자 역할이나 또 이렇게 리드하는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질병하고 싸움이라고 뭐 다른 걸 할 그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다들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빨리 없어져야지 이거지.